안녕하세요. 깜짝 학생. 안녕하세요. BJ 호러 스피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 영화가 아닌 바로 한국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무슨 영화냐면 피해 중간고사입니다. 자, 피해 중간고사. 이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 이 영화가 개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제가 엄청 재밌게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신분이었을 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뭔가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혹시나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 재밌겠다. 이런 사이코적인 생각도 해보고. 다들 학창시절 때는 좀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상상은 자유라고 말씀하니까 이건 제가 아니에요. 네, 이 포스터에 보시면 정답이 아니면 모두 죽는다. 시험은 시작되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포스터를 보시면 네, 알 수 있듯이 시험 문제에서 성공하면 그 답을 맞추면 살고 답을 못 맞추면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제가 이 피해 중간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제가 모든 걸 스포할 테니 이 영화를 만약에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은 당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한 여자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여자 좀비들이 우르르 튀어나와서 공격을 받는 그런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왼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바로 이나입니다. 강이나. 그냥 이나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맨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여자는 바로 이나의 절친한 친구인 명효입니다. 명효.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등장하는 남학생은 바로 강현입니다. 이 강현은 이나를 마음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사귀고 싶어 하는데 이나는 그 밀당을 하는지 밀려고 해요, 계속.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에 선생님 두 명이 등장하죠. 이 중간에 있는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 바로 황 선생님입니다. 황 선생님. 그리고 맨 밑에 등장하는 여자 선생님은 바로 최 선생님입니다.
네, 갑자기 등장인물을 많이 소개해서 혼란스럽죠.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름을 말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누가 누군지 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지금 학년이 어떠냐면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수능을 치기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능 치기 전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학생이 시험지를 보다가 여자의 얼굴이 팍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놀란 남학생은 우와 하면서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학생은 선생님 시험지에 그래서 선생님이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네, 이 남학생의 정체 과연 누구일까요? 계속 보시죠. 네, 그리고 드디어 중간고사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1등 민혜영, 2등 손동혁,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시험 치다가 넘어진 그 남학생 있잖아요. 그 남학생이 주인공인 이나의 얼굴을 계속 빤히 쳐다보는데 귀신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은 그 귀신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결국 목 조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아니라 이나죠.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서 말렸겠죠. 그래서 결국 이 남학생은 학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인물로 간주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밤에 경비가 돌겠죠. 경비원이 경비를 돌겠죠. 딱 경비를 돌다가 저 어두침침한 구석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아까 전에 정신병을 앓는 남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저렇게 손에 피를 흘리며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어디인가를 쳐다보더니 여자의 시체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무서워 도망치죠.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남학생에 대한 미스터리가 깊어져만 갑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제 특별반이라는 이 모임이 생겨요. 특별반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을 하려고 다들 모였는데 딱 한 명이 아침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메뉴 사진을 보시다시피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나중에 오겠지 생각에 수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반에서 한 남학생이 그 애들의 폰을 이제 다 거두고 화장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한 남학생이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발목에 밧줄이 이렇게 묶여서 천장으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대체 누가 납치를 한 걸까요? 이 남학생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외국인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걸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TV 화면이 샥 바뀌더니 한 여학생이 수족관에 갇혀있는 장면으로 채널이 돌려지는 겁니다. 자, 이 채널은 바로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자세히 봤더니 그 여학생은 바로 아침부터 안 보였던 특별반의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이 갑자기 왜 수족관에 갇혀있는 걸까요? 자, 이제 갑자기 이 방송에서 삐리 거리면서 한 의문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피해 중간고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규칙을 설명을 해요. 규칙은 간단해요. 정답을 맞추면 살릴 수 있고 정답을 못 맞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시간 안에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규칙을 설명을 하고 이제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멘붕에 빠진 학생들과 선생님. 학생들과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자, 통화를 해보니 이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전화가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점점 이제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자, 이 수족관 밖에 있는 수학 공식이 문제거든요. 근데 아무도 풀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끝까지 차오르면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바로 결국 오전 10시 44분 민혜영 사망. 결국 익사를 당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더욱더 멘붕에 빠진 선생님들과 학생들. 자, 그 위의 사진을 보시면 자, 중간에 있는 이 선생님이 내가 한번 밖에 나가볼게. 학교 밖에 나가서 근처의 가게에 간 다음에 그 가게에서 내가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제안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위험해요. 그런데 쌩 까고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봤는지 그 학생들 중에 한 남학생이 선생님 저도 나갈래요. 이거 누구 장난인 것 같은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나갈래요. 이렇게 한 남학생이 말하니까 주위에 많은 학생들이 다들 나간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선생님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많은 수를 어떻게 막겠어요. 결국 이제 다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학교 입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전에 밖으로 나간다고 했던 그 이 선생님이 피투성이로 된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이 선생님처럼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과다출혈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또 삐리삐리 나오면서 한 남학생의 고통 소리가 들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 남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위에는 촛불이 있고 그 촛농이 떨어뜨리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 밑에는 남학생이 있는 거죠. 자, 남학생이 도망을 못 치게 온몸에 이제 손과 발에 뭔가를 묶었겠죠. 뭔가를 묶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촛농을 온몸에다 쏟아붓는 거죠. 이 촛농에 닿으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걸 온몸에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죠. 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맞추면 이 남학생은 죽는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열심히 풀다가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을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위에서 시체 한 구가 퍽 떨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그 남학생은 시간 안에 정답을 못 맞추어 죽게 됩니다. 얼굴에 촛농이 심하게 떨어져서 숨을 못 쉬어 익사를 했겠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몸에다가 답지를 새긴 겁니다. 이게 한자거든요. 그 긴 한자를 몸에다가 이렇게 무슨 철근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이렇게 새긴 거죠. 상처를 내면서.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은 당연히 여학생은 소리 질렀겠고 남학생은 구토를 하는 증상도 보였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인 이나가 한 가지 단서를 알아내게 됩니다. 자, 중간고사를 치고 난 후에 명단표를 보게 되는데 1등이 민혜영, 2등이 손동혁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이는 순서가 1등부터 2등 이렇게 차례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 1등이 민혜영이니까 처음에 익사에서 죽었고, 그리고 2등이 손동혁이니까 손동혁 방금 촛농에 의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5번째 5위가 5등이 이 강인하거든요. 주인공 5번째 때 이 강인하는 이제 범인한테 타겟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이제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숙사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기숙사로 도망을 치면 안전하겠지, 범인들이 우리를 못 잡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소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몰래, 학생들 몰래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서 구라를 치고 기숙사에 숨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숙사 또한 안전할까요? 자,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그 범인이 이 문을 부시는 겁니다. 콱! 콱! 그래서 이 문 중간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 구멍에 한 남학생이 이제 슬금이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 위에 사진이 슬금이 다가가는 장면인데, 갑자기 그 구멍에서 손이 팍 튀어나와서 그 남학생의 머리를 낚아챕니다. 그러면서 이 구멍 밖으로 얼굴을 팍 뽑아내죠. 결국 기숙사 또한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범인이 이 학교 전체에 더욱더 큰 혼란을 주기 위해서 불을 깜빡거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더욱더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불을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또 범인은 누군가를 납치하게 되죠. 자, 또 범인이 문제를 냅니다. 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이 칠판에 적혀있는 문제를 풀게 되는데 패스워드, 그 답이 따뜻한 봄날의 강당을 기억해입니다. 그 답을 기억해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한 남학생의 시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 푸는 게 늦었어요. 너무 시간을 적게 주는 것 같아. 자, 시체의 사진을 보면 이건 빨간 마스크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 부분을 다 도려낸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본 이제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이나가 또 다른 힌트를,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선생님, 이 사건은 분명히 예전에 죽었던 지온이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온이는 누구냐면 과거에 죽었던 학생인데 죽기 전에 주인공인 이나와 엄청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명효라는 여자애랑 절친한 사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나가 이때까지 나온 답들을 보면 모두 다 죽었던 지온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추리를 해나가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해! 귀신 같은 게 어딨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타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학생이 죽게 되는데 이 학생은 살아있는 생체로 드럼 세탁기에 넣어서 돌립니다. 이렇게까지 죽입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살아있는 생체로 돌아가는 그 세탁기에 넣으면 관절이 막 꺾이고 또 물차기 때문에 익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아마 산소가 없을 거예요. 이 안에는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결국 한 여학생은 드럼 세탁기에 돌려져서 죽게 되죠. 이 영상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딱히 볼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보고 싶다면 영화로 확인하시죠. 자, 그 다음 강현이라는 남학생 기억나시나요? 강현, 이나를 짝사랑하는 인물이죠. 자, 강현은 좀 꼴통이지만 좀 전기와 관련돼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따라가면 메뉴의 사진을 보시면 자, 케이블을 따라가면 분명히 범인이 있는 곳이 분명히 범인이 있는 곳이 발견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그 케이블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 그 따라가는 도중에 그 초반부에 나왔던 정신병을 앓는 남학생이 구석에서 손에 칼을 든 채 벽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돌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결국 강현은 짝사랑하는 이나를 지켜주다가 그 정신병을 앓는 남학생한테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이나도 강현이 자기를 짝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싫어하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니까 엄청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위의 사진을 보시면 주인공인 이나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황 선생님이 돌을 가지고 그 남학생의 머리를 찍어 죽입니다. 저라도 이렇게 찍어 죽였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을 죽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이 케이블 따라 쭉 가보니까 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문에도 문제가 이렇게 따라라 적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이나의 절친한 친구인 명효가 있었습니다. 이 명효 여학생은 이 발목에 밧줄이 천장에 매달린 채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촛불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정답을 못 맞추면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자, 그래도 이나와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발 쪽에 밧줄이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을 만한 도구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가 그 밧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효라는 여학생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그 정체물을 그 범인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효는 이 땅과 머리가 부딪혀 결국 뇌진탕을 당하여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까지 잃게 된 이나. 이때도 우리의 주인공인 이나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내 학생들을 죽였어? 대체 범인 너 누구야? 너 잡히기만 해봐. 그런 다짐으로 그 범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는가 싶더니 결국 밧줄로 목을 이렇게 숨 못 쉬게 졸라서 범인을 처치하게 됩니다. 자, 그 범인을 자세히 얼굴을 바라봤더니 알고 보니까 죽었던 지원이의 엄마였던 겁니다. 자, 범인은 바로 지원이의 엄마였던 겁니다. 자,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고한 학생들과 선생님을 죽인 거죠. 자, 이제 모두들 강당에 모여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과 선생님, 학생들 다 모여서 이제 울음바다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의 주인공인 이나는 이때도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책을 뒤져보다가 죽었던 지온이의 가족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빠를 보세요. 아빠 부분. 위의 사진에서 위쪽 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에 그 남자가 지온이 아버지인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 학교의 경비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나는 이 경비도 공범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때쯤에 누군가가 또 납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이나가 납치가 되었어요. 그 납치한 사람이 당연히 경비겠죠. 그 납치할 사람이 지온이 아버지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강당에다가
그 지온이 아버지는 가스를 다 살포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한 번만 딱 점화시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폭발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강당 안에 갇히게 된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빔을 이제 키게 되는데 그 영상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다 나오게 돼요. 자, 그 과연 프로젝트 빔에 등장했던 프로젝트 빔에 나왔던 그 영상은 과연 무슨 영상이었을까요?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네가 부탁한 거 안 되겠다. 그럼 저 교장 선생님한테 말할래요. 선생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줘야지. 선생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 세교를 안 되면 저 교육청이라도 갈 거예요. 자, 영상의 진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강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된 거죠. 자, 바로 지온이를 죽인 사람은 황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 선생님은 왜 지온이를 죽이게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황 선생님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돈 봉투를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대신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목격했던 지원 학생. 이 지원 학생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당장 이 모든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교육청에 신고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돈 봉투 받은 거 도로 돌려주시고 시험 문제 바꾸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똑바르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것이 싫었던 거죠. 이제 사람은 돈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지온이 혼자 있을 때 다가가서 결국 목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한 남학생이 등장하죠. 바로 초반부에 등장했던 그 정신병을 앓는 남학생이었어요.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구할 수 있었는데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구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지온이 귀신이 그 원한으로 이 정신병을 앓는 남학생의 몸에 들어가서 빙의를 하게 된 거죠.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정신병을 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이제 황 선생님은 이제 멘탈에 붕괴돼서 도끼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경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지온이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경비가 등장해서 결국 황 선생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찌르고 도끼로 내리쳐 죽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끝에 죽기 전에 미안해. 그제서야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미안해 이러면서 황 선생님은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의 주인공인 이나는 구출이 됩니다. 자, 지원이의 엄마는 복수를 실패했지만 대신 지원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복수를 성공을 시킵니다. 얼마나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이 화가 났으면 이렇게 복수극까지 이렇게 다 펼쳤을까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된 입장이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몸도 위험해지고 백방경찰서에 가야 되고, 네,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겠고, 그런 위험수단이 많은데도 이제 딸의 복수를 위해서 이런 자작극이 아니라 이런 살인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홀로 남게 된 우리의 주인공인 강이나. 1등부터 4등까지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이나가 1등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강이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슬픈 결말이죠. 범인들한테는 복수를 성공해서 좀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피해 중간고사 영화 촬영지가 한 폐교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 그 지역이 바로 부산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부산에 영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해사고라는 폐교가 있어요. 무한도전에서도 등장을 했던 폐교거든요. 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폐교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감독님이 촬영을 했으니까 와, 그런 공포심까지 이겨내면서 촬영을 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피해 중간고사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학교 교복을 제가 입고 왔어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상한가? 제 학교 교복은 뭔가 좀 안 이쁜 것 같아. 좀 심플한 것 같아. 너무 뭔가 스페셜하지 않고. 네, 이렇게 이제 영화를 다 브리핑 해보았습니다. 자, 영화 피해 중간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